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대. 서로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오직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해 바로 이곳 SF플러스 자산운용 사옥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 자, 그럼 관점 테이블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매시러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은지 예상되는 것 좀 있으세요? 그때 꼭 수험생 되는 기분이야. 사실 이렇게 떨리기 처음인데 좋은 질문이보다는 오래갈 질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요즘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치? 좋은 일이지 뭐. 네, 맞아요. 관점으로 이행시를 할 거예요. 관점? 관점으로. 관심 있는 점장이를 찾아가 주식을 물어본다. 이 점장이가 여기입니까? 관심 있는 점장이를 찾아가 시장을 물어본다. 그럼 오늘 시장에 점장이 찾아오신 손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순간이죠. 대한민국 가치투자 1세대 그리고 국내 유일의 위대한 투자자 99인 선정에 빛나는 관점의 저자이자 S플러스 자산운용의 설립자 강광천 회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몇 가지 적어왔어요. 관리본부장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을 하면 딱딱하고 무섭고 그런다기에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첫째, 표정은 웃고 말은 천천히 하고 말투는 유머스럽게 하라. 오늘 이렇게 날씨 더운데 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회사 일도 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 생활도 출근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할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길 바라고, 또 떠날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누가 우리 직원이 이행시 관점이 뭔가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어요. 관심 있는 점장이를 찾아가 시황을 물어본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주식은. 그러기에 제가 더 관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저는 정반합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실체를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의 부딪힘으로 합을 만들어내라. 모든 직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원대한 시각을 얘기를 많이 해요. 크게 보는 거죠. 좋아요. 근데 그 반대편은 항상 현미경 치밀한 시각으로 맺혀봐야지 진짜 가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그래야만 온전한 가치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이해가 없이 풍부한 상상력만 작동시키면 뻥꾸라가 된다. 알죠? 뻥꾸라가 뭔지. 추정의 오류만 있는 사람. 기본적 이해만 알고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하지 못하면 남들이 아는 가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본적 이해, 우리가 아는 재무제표, 사실관계, 미시적 영역, 그런 부분을 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을 투영시켜서 결국은 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는 젊었을 때 우리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상력을 좀 절제하고 기본적 이해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숫자를 얘기하죠. 숫자,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죠. 그래서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 매크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상상력의 문제에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얘기와
자본소득의 문제가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AI 같아요. 그건 기본 질서 같아요. 방향성 가느냐 안 가느냐 있잖아요. AI 가느냐 안 가느냐 방향성의 문제. 두 번째는 기울기 값이에요.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AI라는 이 단어가 진짜 존재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 저는 예스예요. 가격적 관찰은 현재는 너무 기울기 값이 이런 기울기에 존재할 미래의 적분값, 면적이죠. 적분값을 좀 압축해서 오는 땡김의 현상이 좀 목격되는지만은 어쨌든 기울기도 이제 굉장히 존재할 거고 이런 기울기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다만 시장적 반응은 좀 더 이렇게 격한 반응을 오르게 돼 저희 생각이면서 동시에 지속성은 꽤 오래 간다. AI를 대체하는 또 다른 뭔가 없는 한 AI 시대에는 무조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라는 점이죠. 그런 왜 AI일까? 왜 옛날에도 100년 전에도 AI 단어는 있었어요. 있었다고 봐. 개념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사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 모사하는 거예요, 인간을 모사하는 행위. 그런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생산 요소가 우리 앞에 이제 목격되니까 저는 AI가 지금 왜 10년 전에도 AI가 있었고 단어는 50년 전에도 있었고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에 있죠. 뭐가 열리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와 제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항상 깔림, 인프라스트럭처, 깔림이 있어야 된다. 깔림. 두 번째는 지갑, 열림. 저는 깔림과 열림으로 어떤 기업과 산업을 포착을 해요. 뭔가 깔려야 됩니다. 현재 반도체의 엄청난 시장의 깔림은 미래 뭔가를 만들어내요. 2002년도에 제 눈에 목격됐던 그 양재천편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깔림은 자전거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고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를 위한 활주로의 깔림은 중국인들의 면세품 수요를 잡을 것이다. 뭐가 깔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깔림을 봐야 돼요. 뭐가 깔리고 있지? 지금 뭐가 깔리고 있지? 소득이 깔리면 금융업이 존재한다. 소득이 없는 곳에 금융이 존재하겠습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제가 지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산이 있으면 개울이 있고 개울이 있으면 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평야가 있고 평야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사람에서 도시가 있고 거기에 전기가 옵니다. 산을 목격하면 물을 생각해야 되고 물이 있으면 강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영역이에요. 이 추정의 여리가 없어. 바로 이게 연상 방법이죠. 깔림을 보면 뭐를 추정해야 돼. 연습하면 돼요. 깔림을 봐라. 두 번째, 이 깔림이 뭐를 만들어낼지는 연습의 문제이죠. 그냥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AI 안 줘요. 뭐가 깔리니까 AI 있는 거야. 뭐가 깔리면 AI 있는 거고, 깔림이 없으면 AI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갑이 열리는 거죠. 지갑이 열리면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AI 깔림은 뭘까? 첫째는 컴퓨팅 파워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이에요. 데이터가 만약 2008년, 스마트폰이라는 2008년 이후 이 기기는 거의 18년 동안 엄청난 데이터의 깔림을 줬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이 AI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이 주는 18년의 데이터의 깔림이 AI 열매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최근에 컴퓨팅 파워의 문제, 세 번째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때 우리 추정을 해야 돼. 모든 에너지는 단일 에너지, 표준 에너지, 기축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이게 저는 AI 잉태점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전기 에너지 존재, 2008년 스마트폰 질서 속에 이루어진 축적된 데이터값, 그리고 최근에 컴퓨팅 파워의 문제.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작동이 되니까 10년 전에 존재해야 할 AI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는 분명히 간다 라는 전제 속에 오늘의 얘기는 어떤 깔림과 열림 속에서 산업을 보라. 현재 이런 반도체 GPU 깔림, HBM 깔림은 뭐를 만들어낼까? 당연히 이제 피지컬 디바이스, 피지컬 AI 또는 생성 AI 벌써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러한 AI 시대가 이러한 환경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 줄까? 메시지는 많죠. 다만 오늘 모였으니까 AI 시대가 저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의 세상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무식을 자랑하는 거? 나 몰라. 라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애기들한테 지식을 넣지 말고
의심 속에서 의심을 잘하게 만드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의심만 있으면 이 속에 다 있고 지식은. 어설픈 지식은 의심을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 AI 시대 필요적인 우리의 그 습관은 오히려 무지를 자랑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답을 갖지 말고 질문을 잘하자. 나는 이런 사람이 훨씬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걸 잘하면서 의심이 잘하지 않고 질문을 할 줄 모르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오히려 모른다. 하지만 훌륭한 의심 속에서 훌륭한 질문이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좀 더 의심이 없었던 좀 더 많은 의심을 해보고 그 의심을 기초로 또 질문을 해보고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답을 추구하는 정신이 답을 아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마도 교육도 그렇고 바뀌어야 되고 가정교육도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제 소득이 이제 사라질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로소득의 종말. 근로소득이라는 게 한편으로 우리 소득이지만은 우리한테 소득을 주는 기업한테는 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없다는 소리는 근로소득을 제공했던 기업의 비용이 없어지고 주주의 몫이 증가한다는 현상이거든요. 한편으로 우리 근로소득이 없어지면 한편으로 기업의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비용이 없어짐으로써 존재하는 주주이익의 증가 현상이 목하면 그 주주이익을 가져서 권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주식을 돈을 벌고 돈을 안 벌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곧 사라질. 우리는 소득이 많잖아요.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뭐 사업소득, 수많은 소득 중에 가장 기축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지금처럼 계속 늘까? 아니면 줄까? 급속도로 줄까? 아니면 이런 각도일까? 세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근로소득 줄까? 그런 세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정확하게 못 맞춰. 우리는 방향성과 기울값과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이런 방향성이 얼마나 오래 가지? 자, 우리 하드는 AI 시대가 됨으로써 근로소득은 줄까? 늘까? 저는 준다고 봐요.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면 그 대안은 뭘까? 그 대안을 찾아야 되죠. 늘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문제점 투성이에요. 세상 문제점 투성이야. 근데 진정한 문제점은 뭐예요? 솔루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점이다. 근데 근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문제점이 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대체할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에요. 근데 줄어드는 근로소득이란 문제점,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의식,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없으면 문제일 텐데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 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게 주식이에요. 자본소득으로 만들어라. 우리 줄어드는 근로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을 줬던 기업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 비용이 줄어들면 바로 그 기업의 주주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주주이익을 갖고 있는 기업의 주인이 되라.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날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떠들잖아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늘상 이렇게 좋게 돈 못 벌어줘요. 다만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근로소득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그럼 자본소득은 이만큼 가져오겠죠. 기업들이 가져와요. 가져올 기업들은 몇 개 정해졌어. 2008년 스마트폰 질서 속에는 이 질서 속에는 우리는 사실 각 나라마다 전자상거래 1등이 있었어요. 한국도 있었고 그리고 검색 각 나라에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저는 AI 시대, 2008년이 스마트폰 세상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 AI 시대라고 보고 차이점은 각 나라에 한 개씩 있었던 또는 두 개씩 있었던 그 산업조차도 세계 온리원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지금 보면 뭐 네이버 검색 않잖아요. 바로 제미나이 가버리죠. 그 의미는 뭘까? 옛날에는 각 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산업조차도 전 세계 온리원이 될 수 있다. 그 기업이 주주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미래에는 사라질 근로소득의 대칭점에 있는 자본소득의 주인공이 되는 관점에서 주식을 맞이하라.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